44페이지. 그 좀 이따가. 같이. 진도 먼저 나가고. 오늘 나갈 게 조금 많아가지고. 자. 오늘은 크게 별, 그리고 태양계, 그리고 지구, 이렇게 세 개의 만들어지는 과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별부터 좀 얘기를 해봅시다. 별. 우리는 별을 뭐라고 불러주지? 다른 말로? 항성이라고 불러. 항성, 그치? 영어로는 뭐 스타. 그래서 이 별이라는 건 뭐였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였어. 맞나요?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별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이 별에서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고, 두 번째는 별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별이 어떤 진화를 하는지, 그렇게 좀 얘기를 할 거야. 첫 번째, 별의 탄생부터 한번 가봅시다. 별의 탄생. 별의 탄생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마지막 단원에 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었어. 그지? 거기에서 무슨 은하라네. 저기. 성운이 나왔어. 성운. 기억나? 자. 성운의 종류 세 가지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니? 첫 번째 뭐였지? 방출성운. 두 번째 반사성운. 세 번째 암흑성운. 그치? 자, 성운 중에서 암흑성운이야. 암흑성운. 이 암흑성운은 다른 성운들에 비해서 밀도가 어땠다? 조금 더 높았다. 밀도가 높았기 때문에 주변의 별빛을 뭐 한다? 차단한다. 그래서 자, 이 암흑성운에서 밀도가 어떻고 높고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밀도가 높으니까 물질들이 뭘 하기 쉬워? 수축하기 쉬워. 중력에 의해서. 근데 온도는 왜 낮아야 돼? 자, 밀도는 높아야 되고 온도는 낮아야 돼. 왜? 온도가 높으면 이 물질들이 갖는 에너지가 커지니까 물질의 운동,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 그러다 보면 서로 뭉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따라서 밀도가 높고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중력 수축이 일어납니다. 중력에 의해서 얘들이 수축한단 말이야. 그럼 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 밀도는 어떻게 된다? 중력에 의해서 모이니까 밀도는 높아진다. 그치? 밀도가 상승하고. 또 두 번째, 온도는 어떻게 될까? 입자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역시 모이거든. 역시나 온도가 뭐 한다?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쭉 중력 수축에 의해서 밀도와 온도가 높아지다가 표면 온도가 1000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자, 뭐라고? 표면 온도입니다. 표면 온도가 어디? 1000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너무 뜨거워져.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빛이 나. 이 빛은 에너지에 의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빛이 아니라 에너지들이 모여서 뜨겁기 때문에 방출되는 빛이야. 그래서 자, 요거를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원시별. 다른 말로는 전주계열 단계 이렇게 불러. 정확하게는 원시별과 전주계열 단계는 다르기는 합니다. 이거는 지구과학에 가면 나오는 거라서 지금은 그냥 원시별과 전주계열 단계가 그냥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해도 돼. 언제? 표면 온도가 얼마일 때?
1000켈빈일 때. 이 표면 온도가 1000켈빈에 도달하면 우리 그 쇠를 뜨겁게 가열하면 뻘겋게 변하잖아. 그럼 거기서 빛이 나잖아. 그런 것처럼 얘도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빛이 난단 말이야. 근데 스스로 만들어내는 빛은 아니야. 그리고 계속 뭐는 중력 수축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계속 일어나는 거야. 물질이 계속 모여. 그러다가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드디어 이번에는 중심 온도야. 어디? 표면 온도 아니고 중심 온도입니다. 중심 온도가 언제? 1000만 켈빈에 도달합니다. 어디? 얼만큼? 1000만 켈빈. 아까는 표면 온도가 얼마였고? 1000켈빈. 지금은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주계열성, 즉 별이라고 불러준다. 그럼 왜 하필 1000만 켈빈일까? 이 1000만 켈빈이 수소 핵 융합 반응이 나타나는 온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수소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들이 외부로 뭐 할 수 있더라? 방출될 수 있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별의 탄생은 이렇게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딴 거 없어? 뭐만 알면 돼?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 뭐에 의해서? 중력 수축을 한다. 그럼 중력 수축하면서 온도는 계속 어떻게 된다? 높아져. 그래서 표면 온도가 1000켈빈,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 그 단계 두 개만 기억하면 돼. 표면 온도 1000켈빈일 때는 원시별. 중심 온도 1000만 켈빈일 때 드디어 별.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별의 탄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별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별의 에너지원이야. 그럼 이 별이라고 하는 친구가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거거든. 자, 4개의 수소가 만나서 뭐가 된다? 하나의 헬륨이 되면서 다량의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을 합니다. 이때 이 4개의 수소가 헬륨이 되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질량 결손이라는 게 일어나. 마치 이런 느낌이야. 우리가 목욕을 하고 나서 나오면 뭐 몸에 있는 각질이라던가 머리카락 같은 게 조금씩 빠질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이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 그치? 근데 사실 실제로 살이 빠진 건 아니지만 내 몸에 있는 질량이 어떻게 된 거야? 떨어져 나간 거지. 느끼지 못할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결국 마찬가지야.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이 되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미세한 질량이 떨어져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떨어져 나간 질량 결손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중에 이런 게 있어. 질량, 에너지, 동등성 또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이렇게 불러줍니다. 질량이랑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되거든. 근데 질량의 요거 델타 M이 질량 결손이야. 거기에다 뭐를 곱해줘? 광속의 제곱을 곱해주는 거야. 광속이 얼만데? 요 C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이동합니다. 그럼 30만 킬로미터의 제곱이니까 그 값은 어마어마하게 크겠지. 그냥 우리가 상상으로 한번 해보자고. 세배 이제 내년 설에 세배를 하면 니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세뱃돈을 많이 받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세뱃돈 하라고 30만 원을 주셨어. 기분이 좋지. 근데 옆에서 할머니가 또 30만 원을 주셨어. 그럼 어떡할 거야?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셨으니까 안 받을게요. 겉으론 그러지만 속으론 좋을 거야. 그지? 근데 또 큰아버지가 30만 원을 주셔. 내 옆에서 큰어머니가 또 30만 원을 주셔.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세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30만 원씩 줘. 근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30만 원씩 30만 번을 받았다고 쳐봐. 평생 만져보기 어려운 돈이 되겠지. 30만 원씩 30만 번이면. 그러니까 그 값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그러니까 요 광속의 제곱 자체가 30만의 제곱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야. 그러면 요 질량 결손이 아주 작아도 얘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굉장히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별의 에너지원이야. 알겠습니까? 별이란 수소들이 핵융합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미세하게 질량이 빠져나가는데 그 친구들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지. 뭐에 의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러면 가볼게. 별의 크기로 좀 넘어가 보자고. 그러면 이 별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으면 별의 중심부에서 아까 뭐가 일어난다고? 1000만 켈빈이 넘어가면 뭐가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만들어진다. 맞지? 그래서 여기서 자,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을 우리는 핵이라고 불러. 그러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니까 에너지는 온도를 어떻게 높일 거란 말이야.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어떻게 되려고 해?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는 커지려고 해. 그치? 그러니까 이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내부의 핵에서는 바깥쪽으로 그 크기를 키우려고 하는 뭐가 있어? 내부 압력이 존재를 하는 거고. 반대로 아까 얘기했지.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뭐가 작용한다고? 중력이 작용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어떻게 돼? 이 별을 수축시키려고 하는 뭐가 작용해? 중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이 두 친구가 어떻게 평형을 이루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별의 크기가 어떻더라?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더라라는 거야. 내부의 압력이 커지면 크기가 어떻게 돼? 커질 거고, 중력이 크면 반대로 크기가 작아지겠지. 그래서 내부 압력과 중력을 비교했을 때 내부 압력이 크면 어떻게 된다? 크기가 증가할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얘네 두 개가 같으면 크기가 어떻더라? 일정할 거고. 반대로 중력이 커지면 어떻게 돼? 크기가 감소할 거란 말이야. 그럼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온도가 높아서 내부 압력이 충분히 커졌어. 그럼 별의 크기가 커지겠지? 근데 중력이 잡아당기면서 어떻게 돼? 서로 간에 얘가 지금 여기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 결과적으로는 이 크기가 일정해지는 내부 압력과 중력의 크기가 평형을 이뤄서 별의 크기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단 말이지. 알겠습니까? 이해했죠? 자, 세 번째 갑니다. 별의 수명인데요. 이 별이라고 하는 친구는 일생의 약 90%를 무슨 상태로 존재하느냐면 주계열성 상태로 존재를 해. 지금 마지막에 얘기했던 저 별, 이 핵융합 반응을 하는 이 별 상태로 90%. 이 별의 수명이 100억 살이면 약 90억 년 동안은 주계열성으로 존재를 해. 나머지 10% 동안 뭐가 일어나?
별의 탄생 과정과 별의 진화 과정이 일어나. 그러니까 탄생과 진화는 굉장히 오래, 아니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더라라는 거지. 그랬을 때 별의 질량이 클수록 별의 수명은 어떻게 될까? 별의 질량이 크면 수명이 더 길까 짧을까? 짧을까? 왜? 뭐 한다고? 탄생할 때 작아서? 질량이 큰데 탄생할 때 작아? 별의 질량이 크다는 건 탄생할 때부터 성간물질들, 이 성운을 구성하는 성간물질들의 양이 더 많았다는 얘기야? 별의 수명이 짧은 건 맞아. 별의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아.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럼 별이 질량이 작을수록 수명이 어떻게 되겠어? 더 길어지겠지. 왜 그럴까? 별의 질량이 크다라는 건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라는 건 한 번에 더 많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있다는 얘기야.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역설적으로 선생님, 핵에 있는 수소의 양이 훨씬 더 많은데 어떻습니까? 핵에 있는 이 질량이 클수록 핵에 존재하는 수소의 양이 많지만 한 번에 쓰는 수소 양도 어떻더라? 훨씬 더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닥불과 캠프파이어를 비교해보면 캠프파이어에 들어간 나무의 양이 훨씬 많아. 모닥불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닥불은 확 타오르고 끝난단 말이야. 왜? 더 한 번에 많은 연소가 일어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거야. 그래서 두 번째 별의 특징에서는 이 별이라고 하는 친구가 만들어진 이후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별은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두 번째, 별의 크기는 어떻다? 내부의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세 번째, 별의 수명은 어떻다? 별의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더 짧다. 그 이유는 한 번에 더 많은 무엇이? 수소가 소비가 되기 때문이더라. 알겠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사실 90%를 주기혈성으로 존재를 하지만 주기혈성에서는 요 정도만 알면 돼.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별의 진화야. 별의 진화. 자, 별의 진화는요, 크게 별의 질량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이 있고요. 태양 정도의 질량의 별이 있고요. 두 번째,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인 별이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럼 태양 정도의 질량의 별을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뭐가 있어? 주계열성이 있어요. 주계열성. 이 주계열성의 중심에서 뭐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치? 됐어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와. 이 진화의 원리를 좀 잘 기억해야 돼. 얘만 이해하면 요 밑에 거는 쉽게 이해해. 잘 봐야 돼.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다 끝났어. 그럼 뭐만 있어, 중심부에는? 뭐만 있어?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 무슨 원자핵이 만들어져? 방금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4개의 수소가 만나서 뭐가 된다고? 하나의 헬륨이 된다고. 맞습니까?
그럼 중심부에 뭐만 존재를 해? 헬륨만 존재를 해. 맞아요? 그럼 핵융합 반응이 끝났잖아. 그럼 더 이상의 에너지를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든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잠깐 가봅시다. 내부의 압력이 어떻게 되겠니?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났으니까 내부 압력이 커져, 작아져? 작아지지. 왜? 에너지를 더 이상 만들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내부 압력이 작아지니까 뭐가 일어나? 중심부가. 중력이 어떤 거야? 지금 더 커지는 거잖아. 중력이 더 커지니까 중심부가 뭐가 일어나? 뭐 한다고? 수축이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거. 그럼 중심부가 수축이 되면, 자, 보세요. 얘들이 식으면서 천천히 수축하는 게 아니야. 중력이 있다 보니까, 중력은 어때? 바로 놓는 순간 뚝 떨어지잖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어때?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서 더 이상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니 내부 압력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중력이 급격하게 커질 거 아니야? 중력에 의해서 내부가 어떻게 돼? 빠르게 수축하겠지. 그래서 중심부가 어떻게 된다? 빠르게 수축한단 말이야. 그럼 중심부가 빠르게 수축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 아까 처음에 별에서 수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 온도가 상승한다 그랬지? 왜? 얘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뭐가 되니까? 모이니까. 그래서 중심부의 수축에 의해서 중심 온도 어떻게 된다? 상승을 합니다. 중심 온도가 상승. 그럼 중심의 온도가 상승하니까 중심 온도가 높아지면 그 주변부의 온도들도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덩달아서 높아지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주변부는 바깥쪽으로 어떻게 돼? 팽창을 하더라. 알겠니?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켈빈이었다면 막 2000만 켈빈, 3000만 켈빈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점점 중심의 온도가 뜨거우니까 점점 어떻게 돼? 부피가 커질 거란 말이지. 중심부는 수축하지만. 이해했어요? 중심부는 뭐 때문에 수축한다고? 중력 때문에 수축한다고. 그 중심부의 수축에 의해서 온도 상승이 일어나고 그 온도 상승이 주변을 팽창시킨단 말이야. 이해했지? 그게 원리야. 진화의 원리.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 중심부의 온도가 어디까지 도달하냐? 1억 켈빈 이상 올라가. 중심 온도가 1억 켈빈까지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중심부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만들어져. 헬륨들이 모여가지고 핵융합 반응을 해. 그러면 이 주변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자, 여기를 좀 가볼게. 여기 중심부가 1억 켈빈이니까 이 주변은 어떻게 되겠어? 1000만 켈빈보다 높아질 수 있겠지. 1000만 켈빈보다. 왜? 중심부가 1억 켈빈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1000만 켈빈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아까는 중심부가 1000만 켈빈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여기는 뭐가 있어? 수소들이 핵융합 반응을 못하고 있었다면 요번에는 어떻게 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핵 주위에서. 그리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니까 여기는 여전히 뭐야? 아직 수소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 알겠습니까? 층이 나눠진다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층으로 나눠집니다. 중심부에는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져. 뭐에 의해서?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헬륨이 3개가 모여서 탄소를, 헬륨이 4개가 모여서 산소를 만들어. 그리고 요 옆으로는 뭐가 있어? 얘들은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 헬륨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가장 밖에는 뭐가 있어? 수소가 존재를 하고. 맞습니까?
요 과정을 내가 좀 상세히 설명을 하느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고,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 친구를 우린 이렇게 불러줍니다. 뭐라고? 적색거성이라고 불러줍니다. 적색거성. 클 거자를 쓰는 거야. 표면 온도는 주계열성의 표면 온도보다 오히려 더 어떻더라? 낮아진다. 표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거지. 우리 별의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중학교 때 배웠잖아. 온도가 높으면 파란색이고 온도가 낮으면 붉은색이었잖아. 표면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요 중심부 있지? 요 탄소산소로 이루어진 친구, 그지? 요 친구는요, 산소로 이루어진 친구는 우리가 이렇게 불러줍니다. 워낙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으로 높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 그래서 얘는 뭐가 됐냐면 백색 외성이라는 게 돼. 백색 외성. 그리고 이 주변의 수소하고 헬륨은 어때? 얘들은 기체잖아. 그지? 기체야, 기체. 수소랑 헬륨은. 얘들이 중심부가 어떻게 돼? 빠르게 수축했고 주변부가 팽창하면서 팽창하다 보니까 크기가 어떻게 됐어? 커졌지? 크기가 커지면서 뭐를? 중력 범위를 어떻게? 넘어서게 됩니다. 크기가 너무 커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중심으로부터 멀어져서 흩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행성상 성운이라는 게 만들어져. 여기서 행성상이라는 건 행성의 형상, 즉 동그란 모양으로 어떻게 된다? 성운이 만들어지더라. 아마 거기 책에 사진이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쌤이 사실은 요거 지금 아마 책에는 요 내용이 자세히 안 나와 있을 거고 그냥 요거로 바로 넘어갔을 거야. 적색거성으로. 그러니까 주계열성 이후에 아주 빠른 시간 동안 수축하고 온도가 높아지고 팽창하고 이런 과정들의 중심은 수축, 주변은 팽창. 이 과정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고 다음 단계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지. 됐죠? 그런데 처음에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들은 역시나 주계열성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아직 요 바깥쪽은 수소가 되겠지. 근데 왜 선생님이 얘는 빨강색으로 얘는 파란색으로 했을까? 사실 얘 노란색으로 그렸어도 상관없긴 한데 왜냐면 질량이 어떨수록 클수록 표면 온도가 더 높아. 아까도 얘기했듯이 질량이 크면 한 번에 소비되는 수소의 양이 많아지니까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더라? 표면 온도가 높아.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높으니까 푸른색으로 보통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런 과정. 수소 핵융합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돼? 중심부가 수축하겠지. 왜? 핵융합이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되니까? 중력이 더 커지니까 수축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얘가 수축하면서 어떻게 돼? 온도가 높아져. 그러면 주변부는 어떻게 된다? 팽창한다. 자, 여기서는 그림 안 그리고 설명만 씁시다. 뭐야? 이렇게 가자. 수소, 핵융합, 종료하게 되면 어떻다? 중심부, 수축, 그 다음에 중심 온도 상승, 그 다음에 주변부 팽창.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디까지 도달한다? 중심부가 1억 켈빈까지 도달해. 그럼 뭐 한다?
헬륨 핵융합이 일어난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헬륨 핵융합이 또 끝나. 그럼 얘도 헬륨 핵융합이 끝나고 나면 중심부는 또 여전히 다시 어떻게 원래처럼 핵융합이 끝났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온도가 또 높아져. 근데 얘는 그 다음 단계까지 못 올라가. 왜? 애초에 질량이 작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질량이 크니까 1억 켈빈에 의해서 헬륨 핵융합이 끝나면 탄소, 산소가 만들어졌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2억 켈빈에 도달하면 탄소, 산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럼 탄소, 산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네온이라던가 마그네슘 같은 애들이 만들어져.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요 숫자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거는 안 나와. 그냥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점점점 고온이 된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네온, 마그네슘의 핵융합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또 온도가 높아져서 어떻게 돼? 네온이랑 마그네슘 같은 애들이 규소를 만들어. 황이나 규소. 그래서 규소나 황 핵융합이 일어나.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됐을 때 중심 온도가 약 20억 켈빈 정도야. 그리고 나서 이 헬륨, 요 친구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철 원자핵이 만들어져. 그러면 이 규소나 황 핵융합 이후에 역시 또 중력 수축을 또 하면 온도가 더 높아지겠지만 철 원자핵을 핵융합할 정도의 온도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친구에 의해서 자, 잘 봐야 돼. 중심부에 뭐가 만들어져? 철 원자핵이 만들어져. 규소 핵융합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보다 좀 주변 온도는 낮은 애들은 규소와 황 같은 애들이 만들어져. 거기보다 또 온도가 낮은 애들은 네온이나 마그네슘 같은 게 만들어져. 바깥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 다음은 탄소와 산소. 그 다음은 헬륨.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야? 수소. 이런 식으로 양파처럼 껍질처럼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점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층을 만들어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중심부에는 뭐까지 만든다? 철 원자핵까지 만든다. 그래서 어디까지? 철 원자핵까지만 만들어낼 수 있어. 알겠습니까? 이 철 원자핵이 자연상에서 가장 안정한 원자핵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부에 철 원자핵까지 만들어낸 이 친구의 이름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줍니다. 초거성. 적색거성 내가 이렇게 비교했지만 이 정도 크기 아니야. 실제로 얘가 이 적색거성이 예를 들어서 탁구공 크기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초거성은 뭐 교실 정도 크기.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 적색거성하고 차이 뭐 엄청나게 많이 나 차이가.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게 중요해. 얘는 수소는 어때? 1000만 켈빈보다 온도가 더 낮지. 그러니까 수소 상태로 존재하는 거지. 그리고 이 철 원자핵은 아까 20억 켈빈 이상 도달했다 그랬지.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핵융합이 다 끝났으면 어떻게 돼? 중력에 의해서 역시 또 빠르게 수축을 하겠지. 왜? 핵융합 끝나면 결국 남는 건 중력밖에 없으니까. 빠르게 수축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온도 차이가 어때?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그래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얘들이 어떻게 돼? 폭발을 해버려. 이걸 우리는 이렇게 불러. 초신성 폭발이라고 불러. 폭발은 몰라도 되고 초신성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이 초거성이 폭발하는 걸 우리는 초신성이라고 불러. 알겠습니까? 얘들이 폭발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생성합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 대표적인 친구가 뭐냐? 금, 납, 우라늄 이런 친구들.
알겠습니까? 철보다 여기 초거성에서는 철까지만 만들어내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낸다. 그리고 나서 이 폭발하고 남은 잔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처음에 이 별의 질량이 태양의 약 20배보다 작았으면,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한 20에서 25배 정도로 나누는데, 한 20배 정도보다 작았다면, 원래 별의 질량이 태양의 20배보다 작았다면 이 중심부는 중성자로 이루어진 중성자별을 만들어. 중성자별. 근데 처음에 만들어졌던 별의 질량이 태양의 20배보다 더 큰 별이었다면,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태양의 20배 이상이었던 별이라면 이 중심부는, 폭발하고 남은 중심부가 뭐가 되느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본 블랙홀이라는 친구를 만들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별의 진화에 의해서 이런 블랙홀이라던가 중성자별, 백색외성 또는 행성상 성운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초신성 폭발 같은 경우는 이 성간물질들, 여기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우주로 그냥 폭발하면서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봐도 이 초신성과 행성상 성운은 요 두 개 비교하는 거 많이 나오거든. 요 두 개는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요 두 개의 차이도 우린 알아야 되고, 자, 중심부하고 이 행성상성운이 어디서? 얘는 중심부에서 만들어졌다. 이 행성상성운은 어디에서? 적색거성의 주변부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별의 진화 과정은 간단합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다 끝나면 중심부는 뭐 한다? 수축한다. 중심부 수축하면 온도가 높아지고 주변부는 팽창한다.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면 그 다음 단계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그 다음 단계 핵융합 반응이 또 끝나면 또 중심부는 수축을 해서 온도가 또 높아진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근데 못 넘어가면 그냥 거기서 끝. 넘어가면 계속 이렇게 다음 단계의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얘기할 것 중에 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다 했고, 요거 빨리 정리한 뒤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태양계하고 지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